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문해력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주군씩 할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단어를 다 적으려고 하면 외려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딱 띄웠을 때 어떻게 보느냐? 표제를 보고 아 이거 아는 거야. 이거 이런 뜻이야. 머릿속에 생각해. 그 다음에 몰라. 그러면 한자 적어. 됐지? 한자 적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시작한다. 음절. 음절이라는 것은 소리음 끊을 절. 우리가 그래서 박상혁 하면 몇 음절이야? 3음절이야. 소리의 마디. 이렇게 되는 거지. 소리를 그만큼씩 끊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음절이란 건 글자 수와 같은 말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소리 내는 글자 수와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근데 영어에서 syllable이라고 하는데 syllable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굳이 적지 않아도 이게 발음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못 볼 거예요.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어미는 제가 수업 때 많이 설명했는데 우리가 용언이다라고 하면 용언의 용자가 뭐라 그랬지? 용자가 활용이라 그랬어. 활용 가능한 말 이게 용언이죠. 그러면 용언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활용이 무슨 뜻이야?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서로 붙여 적는 거죠. 어간의 간이 무슨 간? 어간의 간이 그지? river no 알겠지? 순대 간주 그거 아니고 이거 뭐야? 줄거리 간. 그 다음 미자는 무슨 미자? 꼬리미. 자 원칙은 어떠냐? 꼬리미. 자 그럼 봐봐. 얘는 실질적인 거. 미는 형식적인 거다. 됐어? 그리고 이 친구는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고정되는 거고 얘는 다른 어미로 교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예시를 들자면 먹다다. 그러면 먹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먹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고가 들어가도 똑같은 단어야. 이게 활용이야. 알았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꼬리 밑자를 쓰는 거고 말의 끝부분에 쓰니까 ending of a word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의 끝부분에서 쓴다라는 거고요. 어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역사교과서 위에서 중요한 단어. 알면 적지 마세요. 낙후, 떨어질 낙, 뒤떨어질 후. 그러니까 뭔가 뒤떨어지고 떨어졌든. 낙후한 환경 하면 좋은 환경이야, 안 좋은 환경이야? 다음 제국주의. 이게 제국주의가 사실 두 개거든요. 제국주의라는 것이 나라 국자고 주의인데 우리가 주의가 무슨 뜻이지? 주의? 주의라는 것은 이게 주인 주자에 뜻의 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주인이다. 모든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그래서 주의하면 뭐야? 주인 주자의 뜻의 자고 최우선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됐어요? 무슨 차이죠? 산자가 생산시설입니다. 됐어요? 공은 공유예요. 우리 농업의 제1생산시설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이 없으면 농사는 아예 불가능하죠. 땅이 제1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공유. 그렇죠. 공유예요. 사유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땅을 사유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제2 산업에서는 제2차 산업에서는 제조업이라고 하죠. 제조업에서 생산시설이 뭡니까? 기계입니다. 공장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공장을 북한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들 이름이 다 이지랄이죠. 뭐 철마 3공장, 백마 2공장 이지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장에 내 딸 이름이 상유다. 그러면 상유산업 뭐 이렇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는 거죠? 사유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게 중심이고, 거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자가 생산시설을 소유하는 게 사유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국주의다라고 하면 제국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 제국이 제왕제자를 쓰면 중국식입니다. 제왕제자를 쓰면 중국식이에요. 됐어? 그럼 중국은 어떤 거냐?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제후가 있어요. 그래서 제후들의 왕이 있는 거예요. 제후들의 왕이 있는 거야. 우리 모두 위아더 뭔데? 그지? 제후는 뭐 연나라, 음나라 뭐 있겠죠. 근데 우린 다 진나라, 오케이 하면 네 하는 게 제왕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일제강점기 할 때는 거느릴제자를 써요. 거느릴제자. 자, 그러니까 거느릴제자는 국가를 내가 밑에 거느리는 거죠. 어떤 국가를 거느리는 건가요? 어떤 국가를 거느리는 거예요? 식민지를 거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일제강점이에요. 일제강점 할 때는 뭐예요? 거느릴 제자를 씁니다. 알겠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한 번만 들어두면 뭐 이런 거 안 까먹더라고. 그 다음에 거점이 된다. 근거가 되는 지점이다. 그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 거점이 어디죠? 서울이죠. 한양 땅, 한강을 포함한 지역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삼국의 전성기가 발라질 정도로 거점, 근거가 되는 지점이 서울이에요. 그럴 때 쓰는 거점의 거자는 거대할 거자가 아니라 근거 거자입니다. 알겠죠? 근거가 되는 지점이 거점입니다. 다음, 이권. 이권의 이자는 이로울 이자 적어도 좋고요. 이익 이자를 적어도 좋습니다. 이익이 되는 권리가 이권입니다. 이익이 되는 권리가 이권. 다음은 봉쇄입니다. 봉쇄, 봉하다, 막다. 쇠는 잠글 쇠자인데 이 잠글 쇠자가 기본적으로는 쇠사슬 쇠자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봉해버렸으니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봉쇄했다는 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서 급진적이다. 급진이 뭐야? 급할 급자, 나아갈 지자. 급하게 나아간 게 급진적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급진 개화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화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급진 개화파. 급진은 빨리 나아가려 했다. 여기 나아가다란 말 대신 뭘 쓸 수 있을까요? 진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진보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입니다. 보수는 막을 보자, 그다음 막을 숫자를 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진보주의, 보수주의. 그다음 수공업. 수공업은 뭡니까? 손수, 장인공, 일업. 그래서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내 수공업. 이렇게 얘기했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 이제 중2, 2 때. 학교 지금도 다니고 있구나. 미안하다. 그다음 수학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 한번 적으세요. 이항의 이자가 무슨 이자야? 옮길 이자야. 근데 나는 이 말이 좀 너무 좀 병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항이라는 말 때문에 나는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 x-1이 0이야. 그럼 x는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1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플러스가 됐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유질랄로 가르치면. 사실은 이게 이항의 개념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렇지. x-1에 플러스 1을 얘네 둘이 양변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x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사실 뭐냐면 준 만큼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항이라는 언어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할 때 한자는 잘못 적혀 있는데 부등식이 무슨 뜻이야? 자, 여기부터 시작하자. 등식의 등자가 무슨 등? 그렇지, 같을 등이야. 식은 식식이지.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거 배우지. 뭐? 항등식 개념 배우지. 항등식. 그지? 우리가 수능 문제가 아무리 개 어려워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수능은 철저히 항등식 중심으로 묻기 때문에 항상 같기 때문에 형태를 같게만 맞춰내다 보면 답이 나와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같을 등자를 쓰는 거고. 그럼 부등식의 부자는 뭐야? 그렇지. 그러면 같지 않다면 누군간 크고 누군간 작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면 적으세요. 지구의 자전 몰라요?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자전. 그 다음에 이거를 공짜가 공평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퍼블릭, 하나가 아닌 여럿일 때 쓰는 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따라 도는 애가 한 새끼예요, 두 새끼 이상이에요? 두 새끼 이상이라서 공전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위상이 무슨 뜻이지? 위는 자 자리 위. 그 다음 상은 모양상자라고 적혀있네. 모양상이 아니고 정확히는 이게 서로 상자인데 위상을 따진다는 것은요. 위상을 따진다는 것은 자리가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냐고? 상하 관계를 규정 짓는 거야. 위상을 따진다는 게. 상하 관계를 규정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건 모르지 않겠죠. 의사소통. 그죠? 소자가 트이다 소자를 적는 거고요. 통자는 통할 통자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래? communicate. communication. 뭐 이걸 모르진 않죠?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뜻과 생각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communication입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발화. 모르면 적읍시다. 필발, 출발하다. 꽃이 피다 할 때 피다예요. 꽃이 피다, 피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다, 펼치다. 이런 식의 의미가 같은 거죠. 화자는 무슨 화자고? 화자는 무슨 화자야? 말씀 화자고.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담화. 담화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제대로 배웁시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잘못 가르치는 거고. 잘 봐봐. 말씀 다음에 말할 화는 맞는데 담화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야 돼. 정확히 유의어라고 적혀있는 유의어가 아니야. 담화의 반대말이 뭐야? 잘 봐. 담화의 반대말은 대화야. 자, 담화라는 것은 혹시 봤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 아직 안 되고 잠시 임시 파면된 상태의 대통령이나 아직 탄핵이 완성된 게 아니라며? 임시 탄핵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발표를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TV 방송에서 봤을 거야. 대국민 담화문 이렇게 얘기하거든. 국민을 상대로 여러 국민을 상대로 말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걸 담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화자가 여러 명의 청자에게 말하는 게 담화고, 그래서 담화의 대표적인 형태가 강연, 발표인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거.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된 대화의 형태는 토의, 토론, 협상 등이 있습니다. 토의, 의견을 모아요. 이게 토의예요. 의견을 모은다. 이게 모을 토자입니다. 그다음 토론의 토자는 토의의 토자랑 다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읽어보면은 장수 한 사람하고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떠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일기토라고 해요. 그때 그 싸울 토자입니다. 그래서 말로 싸우는 게 토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협상은 상대방의 말과 내 말을 들어보고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인데 그냥 저거만 두고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상황 맥락. 상황 맥락은 뭐 이걸 적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situational context를 꼭 적어야 돼요. 맥락이란 건 context인데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situational context까지는 적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왜냐면 situation이 뭐니까 situation이 뭐야? 상황이지. 상황적인 이게 형용사를 만들지? 맥락이야. context. 자, con이 뭐야? con. 단어 앞에 con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 together. 그러니까 이걸 같이 고려하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너 나 좋아하지? 아, 몰라. 1번. 자, 여자친구가 물어봐. 솔직히 나 많이 사랑하잖아. 아, 몰라. 1번. 야, 이거 뭐냐? 야, 나 이거 좀 알려줘. 몰라? 둘 다 똑같은 몰라라는 메시지인데 분명히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 왜냐면 너 나 많이 좋아해줘. 아, 몰라.는 알아 몰라. 알아. 어느 정도는 표현하기 좀 힘들어. 그 정도야. 뒤쪽은 뭐야? 그냥 몰라.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상황 맥락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다음 사회 문화적 맥락.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societal culture, culture, context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사회, societal, 그다음 culture, 문화적. 그죠? 예를 들면 사회랑 문화는 뭐 알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한자 다 적을 필요 없지, 그지? 예를 들어 볼게. 이 제스처 무슨 뜻이야? 오케이, 알아듣겠다는 뜻이야. 한국과 미국 문학에선 이렇게 오케이, 알아듣겠다는 뜻이야. 동의와 수긍을 나타내. 일본에서는 자, 혹시 저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가 일본에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원할 거면 돈을 달라는 뜻이야. 이게 왜냐면 일본은 아직도 지폐보다 동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동전이 가치가 높은 동전이 있거든요. 500엔짜리 동전 같은 경우는 5,000원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돈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오케이가 통용이 안 돼, 이게.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저 그러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서 해가지고 하고 오케이? 하면은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지 알아. 알겠지? 그러고서 그냥 가면 이제 한국인 저 파렴치한 새끼들이라고 또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미권 국가에서 이거 하면은 뭐죠? 여자 앞에서 이거 하면 성추행이에요. 여성 성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사회와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표현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지시 표현. 지시가 무슨 뜻이야? 가리킬 지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시 표현 뭐가 있을까요? 제 대표적인 지시 표현. 저가 있어요. 이랑 그랑 저 중에
뭐가 제일 심리적으로 가까워요? 이가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저로 갈수록 멀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 자, 그러면 이거는 자유방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 거고, 자유는 됐고, 방임은 뭔가요? 이 방임은 놓을 방자고, 이 임자가 맡길 임자인데 책임 임자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책임조차 안 지는 게 자유방임이야. 방임, 방조. 그러면 이제 반대는 뭐예요? 방임의 반대는 책임이에요. 알겠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책임을 지는 것. 됐어? 그것은 방임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를 주되 뭐 너무 책임까지 안 져보니까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차원이고. 적자 생존할 때 적자가 에너미 적자로 보지 않고 이게 알맞을 적자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맞은 자만, 환경에 알맞은 자만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적자 생존의 논리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그렇죠. 그 최근에 있었던 사례죠. 아프리카 흰 코뿔소 사례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흰 코뿔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흰 코뿔소의 뿔을 자꾸 잘라가니까, 근데 뿔을 잘라갈 때 뿔을 그냥 툭 잘라가는, 툭 끊어서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뿔을 뽑아서 가져가요. 그러면 뇌신경까지 건드려서 실제로 뿔이 뽑힌 코뿔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탄생했느냐? 뿔이 없는 흰 코뿔소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흰 코뿔소에서 탄생되고 있는, 출생되고 있는 애들 중에 20% 이상이 코뿔소에 뿔이 없는 상태, 코뿔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지? 아프리카 흰소가 됐지, 이제 코뿔소에서. 그죠? 환경에 알맞은 자만 생존할 때, 그때 우리가 유의어로서 뭐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냐면 돌연변이가 탄생하고, 돌연변이, 갑작스럽게 뭔가가 변해버린 것이 탄생하고, 그들이 적자 생존 논리에 맞춰서 가면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죠. 오케이. 자연 선택설 좋았어. 옥션 좋았어. 다음 개항. 개항의 항이 뭐야? 항구 항자야. 항구가 열리면 뭐가 열리겠니? 무역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개항은 교류가 시작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무역이 시작된다. 그다음 넘어가서 아까 배웠지? 진보의 반대가 뭐라고? 보수. 그죠?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자강. 자강은 뭘까요? 스스로 자자 강할 강자. 스스로가 강해지는 걸 자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 보면 대한자강회 이런 거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 교과서 어휘에서 뭐 여기서 배울 건 이거 한 가지 단어밖에 없더라고. 대입. 모르면 적으세요. 대자가 뭐죠? 대신할 대자고 들어갈 입자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하면 이걸 계산할 때 복잡하니까 이 x 플러스 1을 뭘로? t로 치환하는, 그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숫자에다 1을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넣어본다든지 치환, 대입 이런 것들이 다 뭔가를 대신 집어넣는 차원이죠. 됐지? 대신 집어넣는다. 다른 거를. 그 다음 가감법 할 때 가가 무슨 가? 더할까. 감은 뺄감. 그래서 더하고 빼는 방법이 가감법.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함수. 나는 이 단어 볼 때마다 좀 빡침. 왜냐하면 니네 함수를 이렇게 배웠잖아. 맨날 마법의 상자가 있어요. 후훗 막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상자죠.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네요. 마법 막 이지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너무 뭐랄까 사칙연산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영어에 fun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연산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날짜를 채택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기능이란 뜻이에요. 기능. 근데 이거를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중국 애들이 이 발음을 못하죠. 중국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이탈리아 발음 못해서 이태리라고 적고 프랑스 발음 못해서 불란서라고 적는 게 중국식 발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발음을 못해서 펑슈 이렇게 발음한 것을 그죠? 이에 맞는 한자를 적다 보니까 상자 함자에 숫자를 넣어서 함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수라는 영역에만 국한지어 생각하면 훗날의 합성함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좀 생각이 꼬여요.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것은 기하예요. 기하를 보잖아. 한자를 찾으면 더 웃겨.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이 맞는데 얘는 맥락이 아예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한자 보면 어찌 기 어찌 하 이렇게 나와 있어. 씨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맞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영어가 뭐냐? 지오메트리야. 지오가 뭐지?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들어봤어? 지오가 뭐야? 땅이야, 땅. 지오가 땅이란 뜻이야. 메트리는 무슨 뜻이야? 측정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하학이 결국은 뭐냐? 땅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생긴 땅 본 적 있어? 거의 없어. 그 뭐 강원도 철원 이런 땅 보면 땅이 막 이지랄로 생겼다고 땅이. 뭔지 알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잴 거야? 뭐 잘라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삼각형을 구하고 여기는 사각형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거든. 이해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넓이를 구하면서 넓이를 구했는데 잘 봐. 가용 면적을 구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생긴 평지, 그죠? 여기 괄호축은 똑같아. 이렇게 생긴 평지 땅이 있어. 여기는 평지 땅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오씨, 이거 훨씬 커 보이네. 근데 가로 똑같아요 지금. 약간 착시현상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벼농사를 지으면 어디에 더 많이 벼를 심을 수 있어요? A, B? B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필요하냐면 부피까지 필요한 거예요. 땅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기하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중국 애들이 발음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찌허? 한국으로 건너, 이 한국하고 일본으로 건너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쩌란 거지? 어찌기 어찌하 기하.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속상하지. 이런 거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것도 니네 그거 알아? 낭만적이다란 말이 있단 말이야. 낭만적인 게 뭐야? 이거 한자를 찾으면 더 황당해요. 사내랑 가득 찰만 뭐 이렇게 적혀있어. 사내가 가득 찼다. 이게 뭐야? 뭐 이게 낭만이야? 내가 아는 낭만이랑 전혀 다른데? 이게 뭐냐면 그 원래 로맨틱이란 단어가 있어.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이 그지? 맥도날드 발음 못해서 마크도 나르도 하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로맨틱을 받아들일 때 낭만우 이렇게 해서 이게 낭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낭만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주권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학문 주권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단어들은 거의 저렇게 된 거구나. 저건 이제 영어만 알면 됩니다. 달의 공전 안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식의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그렇죠. 이게 갉아먹을 식자예요. 그러면 뭐야? 해를 먹는 거야. 그럼 해를 먹으면 누가 먹어? 달의 그림자가 먹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해를. 월식이면 뭐야? 달을 먹는 거야. 그럼 뭐가 가려서 달이 먹히겠어? 그치. 지구의 그림자나 다른 그림자가 먹혀서 그런 거죠. 먹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을 먹는다. 이렇게 갉아먹을 식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은 뭔지 알죠? 별이 돌아다니면 다 행성인데 우리 은하계에서는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안쪽에 있으면 뭐라고 하고? 내행성이라고. 지구 바깥쪽에 있으면 외행성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한자에서 분리 혹시 모르면 적읍시다. 나눌 뿐 떨어질 리. 나누어 떨어지는 거. 영어로 separation. 네, 많이 쓰죠. separate, separation.
그래서 같은 말로는 격리. 그죠? 일단 잘라야 되니까 단절. 나눠줘야 되니까 분단. 같은 단어가 유의한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나눠서. 다음 연분이 있다.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할 때 연자가 뭐야? 이을 연자예요. 2년 연자로 적혀있는데 이을 연자야. 됐지? 서로 나눠진 것이 이어졌어. 이을 연자 나눌 분자. 서로 나눠진 두 존재가 이어졌어. 그럼 연분이야. 이해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안분지족. 안분지족은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고전식 할 때 엄청 많이 배우는데 자신의 분수의 편안함을 알고 만족하는 것. 그게 안분지족이야. 자신의 분수의 편안함을 알고 만족을 하는 것. 그게 안분지족이야. 그 다음에는 배정받는다고 할 때 배자가 분배하다 할 때 그 배자라서 나눌 배자를 쓰고요. 나눠서 얘한테 얼마 주기로 정하는 거. 그게 배정이죠. 그죠? 그래서 배당한다까지만 적으면 될 것 같아. 배당. 그치? 그 다음에 이게 assign은 허락했다는 차원이 좀 강해서 allot 정도가 좀 적합한 단어인 것 같은데 뭐 굳이 영어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셋 다 많이 쓰는 건지긴 한데 allot. 천생 배필이다 할 때 이때 배자는 나눌 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짝이 되려면 두 개로 나눠져야 되잖아. 짝 배자도 돼요. 그래서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짝으로 맺어준 짝으로 맺어준 그게 천생 배필. 그래서 아주 잘 만난 커플이니까 well matched couple. 천상 배필, 천정 배필. 배필, the 배필. 됐지? 여러분들도 뭐 만나야죠, 그죠? 언제쯤? 대학 가서.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땐 10대 때 연애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지? 중3이야. 고1 때는 안 돼. 왜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연애를 하지? 그럼 한 학기 연애하면 의대가래가 스카이밖에 못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두 학기 가면 스카이 갈랑말랑 했던 애가 중경외시 바깥으로 나가. 그 한 해 연애 더하면 걔가 인서울대학교도 못 가.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연애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언제가 좋아? 중3. 알았지? 지금이 제일 그러니까 좀 좋아 보이는 친구면 다 일단 고백하세요, 그냥. 알았지? 지금이야, 알았지? 오케이. 야, 내가 들으니까 중3 때 제일 좋대. 그래서 그래 그렇더라고. 뭐 하면서. 알았지?